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살짝은 아니죠. 제법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포인트가 같이 만들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어떤 하락과 나스닥의 상승,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 속에서는 일단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고용지표의 개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경기 부양 신호에도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기대감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사실적인 요인들 또는 그 기대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가 제깍제깍 반응한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누가, 왜 때문에 이렇게 증시를 반등시키는 것인지, 시장이 이렇게 작은 신호에도 급등세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 초기인데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늘어난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증권사들의 예측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증권사들이 예측이 이렇게 빗나가는지,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지,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네, 주말장이 또 시작이 됐죠. 주말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일단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수치인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인데, 일단 시장이라는 게 경제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흔들림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이런 쪽이 먼저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가 미국 지역에서의 어떤 확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심각화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들은 좀 잠잠하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 즉 서양 국가들 쪽에서만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만 일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라는 거죠. 이 미국에서의 어떤 경제 재봉쇄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충격들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마도 증시를 좀 억누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다우지수가 이렇게 주저앉았다는 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재봉쇄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그 다음에 이런 경제적 부분에서의 어떤 충격, 이러한 내용들이 투자자들에게 조금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되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기사들 헤드라인 제목을 한번 쭉 볼게요. 다우지수가 1.4% 급락했다. 미국의 확진자 수 급증에 대봉쇄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의 회복이 좌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세를 다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 재봉쇄를 통해서 원상복귀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들, 왜냐면 이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상 공간으로 들락날락하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언택트 관련한 종목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나스닥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31만 명,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1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고용지표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경제지표는 또 좋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요것만 띄워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는 이제 기술주, 비대면,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후끈하게 달아오르면서
우리도 지금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스닥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겟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가 좀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요 내용들을 좀 우리가 같이 참고를 좀 하면서 보시면 국내 시장에도 적용이 좀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 섹터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제 갈림목이 좀 생기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되는 이게 뭐 악재를 수혜로 받아들이긴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그 악재 자체가 이제 수혜가 되는 업종이 있잖아요. 뭐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언택트 관련한 그런 패턴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진정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는 이러한 업종군들이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확산세가 심각화됨에 따라서 또 뭐 크루즈 관련된 여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또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재봉쇄가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뭐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심리적인 요인이 일단은 가장 크다는 겁니다. 경기 회복이 일어나더라도 심리적인 요인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냥 지표상에서 어떤 수치는 계속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끌어내려면은 뭔가 대단한 수급이 들어와서 쫙 주가를 밀어주는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너도 나도 다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더 해드릴게요. 노동부에서 지금 발표한 그 지난 한 주간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131만 건에 이르렀다. 뭐 전주에 비해서 99,000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99,000건이라면은요 이 자체가 사실은 그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140만 건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고 지금 아직도 뭐 130만 건이면 많아요. 왜냐면 정상적일 때 보면은 뭐 20만 건도 많다. 뭐 10만 건대, 20만 건, 30만 건 거의 보통 이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격에서 아직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주째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아직까지도 이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부분일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고용이 안 좋아? 이런 내용들이 안 좋게 받아들여져?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봉쇄가 되고 그러면 노동시장도 다시 죽어버릴 것이다. 다시 하향 곡선 그릴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단 불식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지출이 같이 증가하게 된다면 뭐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겠죠. 어려울 때 악재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더 궁핍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좀 있을 때 악재를 만나면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죠? 천천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심리적인 요인까지 같이 접목시켜서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빠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혼조세 나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그게 뭐 바람직한 영향, 좋은 영향을 주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뭐 주말장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봤자 지지선 근처일 테니까 오히려 내려가는 포인트 이용하면 뭐 주말 오후장 이용해서 저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식에 대한 매수는요.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횡보장이 나온다거나 박스권대 흐름에서는요. 충분히 기다려주고 아래쪽에 매수를 걸어 놓으세요. 오늘 매수가 안 걸리면 그냥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 가격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은 위아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즈음에서 걸어놓게 되면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박스권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 가격대가 한 번 정도는 터치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너무 서두르시면 좋지 않다. 오히려 좋지 않다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가요. 경기에
부양 소식이 아주 조그맣게만 나와도 그냥 막 쭉쭉 치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죠. 뭐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이킥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뭐 하이킥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확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남에 따른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지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너무 괜찮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나쁜 소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건데,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내가 받고 있는데,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이 지나면 내가 120만 원이 될 것이고, 뭐 3년이 지나면 150만 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회사도 다니는 거거든요. 너는 10년 동안 일해도 맨날 그 똑같은 월급이야. 그러면 사람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라는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더 많이 돈을 벌게 되고 더 사업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열심히 해도 그냥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경기 부양이라는 부분은요, 지금은 내가 굉장히 힘든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라는 어떤 위로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경기 부양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기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 들어오는 거 보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 아직 패닉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 모양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이 증시의 상승을 이끄는 매매 주체가 개인 투자자들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빈후드라는 그 주식 매매 앱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그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로빈후드 세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판 동학개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판 동학개미들도 막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최근에 이제 상하이 지수가 엄청 폭등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이렇게 폭등세 보이는 이유는 동학개미의 움직임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에서도 한국의 이런 동학개미 운동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뉴스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다른 개인 투자자들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막 전염병처럼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해지는 거고요. 나쁜 분위기를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증시를 이끌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미국이든 이런 중국이든 이런 쪽에서 증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심리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부양이라든지 뭐 앞으로 희망을 주는 메시지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미 투자자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증시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정설처럼 내려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뭐라고 할까, 무시한다거나 그냥 경시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 신호에 이렇게 증시가 빠르게 반응하고 좀 과하게 반응하는 그 이유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됐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는 것도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실적 시즌 초도부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냐? 왜 기업들 실적이 계속 나오느냐? 왜 좋게 계속 나오느냐? 좋아서 나쁠 건 없죠. 그런데 나쁘다고 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의아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죠. 증권사 예상 대비해서 우호적인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상장사 가이던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도 이제 보수화적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기업 탐방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즉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감염병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언제 만나본 적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했었지만은 이렇게 그냥 경제가 봉쇄되고 학교도 애들이 등교를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없었거든요. 저 역시도 그때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그런 행동들도 했었는데,
뭐 메르스, 에볼라 뭐 이럴 때 다 괜찮았죠. 뭐 사스 이런 데 뭐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면서 분위기가 이게 커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천재지변 같은 그러한 어떤 악재가 기업의 영향 그 실적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증권사에서도 그냥 그런 식으로 리포트를 썼는데, 문제는 지금 뭐 발표된 실적 기업들 보면은 한샘 같은 경우가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그 다음에 컨센서스 그 예상치 대비해서 무려 32%나 올라갔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조 원대 기록했죠. 뭐 난리가 아니죠. 이거는 증권가 컨센서스를 무려 25%나 웃돌게 됩니다. 예상치보다 너무 크게 뛰어 올란 거죠. LG전자 역시도 4,900억. 그래가지고 뭐 증권사의 예상치를 무려 23%나 증가세를 보였다.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럼 니들 왜 그러는 거냐? 니들 왜 그런 거냐? 이제는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맨날 틀리더니 이제는 예상치도 틀리느냐? 실적 예상치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향후 수주에 대한 전망이나 업황 전망 이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은 이런 실적 예상치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아주 그지였다. 아주 나쁠 것이다. 왜냐면 이 경제 상황이 2분기까지는 좋지 않고 3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였죠. 근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1분기. 지난 3월이 바닥이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오히려 개선이 되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를 완전히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부산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스를 탔는데 이게 완행인 거야. 직행인 줄 알았더니. 그래갖고 저기 어디 뭐 다른 산골로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내가 5시간 걸릴 거니 10시간 걸려가지고 부산에 도착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는 가요. 목표 지점까지 가기는 갔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긴 봤는데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였어. 2분기가 아니라 1분기였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포인트죠. 자,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이게 좋다고 했다가 나쁘게 나온 것보다 나쁘다고 했다가 좋게 나오는 것이 그나마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안을 좀 삼아 보고요. 왜 못 갔느냐, 왜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뭐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려웠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된 기업 탐방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업 탐방을 통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또 상황이 어떤지 들어봐야 되는데 잘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핑계가 될 테고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요. 어닝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 많이 나오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에 사실 리포트에 큰 기대하신 부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상치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좀 보였다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작은 경기 부양 신호에도 뭐 전 세계 증시가 급등세를 막 연출하게 됐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어떤 약간의 자부심? 그런 것들이 조금 생겼던 기사가 있었고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증권사 예상치가 자꾸 빗나가기 때문이고요. 증권사의 예상치가 빗나가는 이유는 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핑계, 그런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나쁜 소식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 하는 모의 투자는 매우 쉬운 듯이 보였다. 하지만 내가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하자마자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돈을 투자하자마자 내 감정은 곧바로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내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돈이 개입이 돼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휘몰아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비중할 때 너무 많은 비중을 시키게 되면 작은 흔들림에도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그런 유지를 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요? 비중을 낮춰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팜 시스템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수익 계좌로 연결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장 오전장에서는 어지간해서는 건드릴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면서 문자도 보내드리고 뭐 하겠습니다만 장중 시황 때 수급 동향을 보면서 오후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한 시장이구나, 뭐 특별한 거 없구나, 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고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아침을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